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어요.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신 맞읍시다. 시사계 선덕소녀 박연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소개해드릴 소식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그러고. 예. 네. 근데 뭐 백신 맞읍시다. 연락이 와야 맞는 거예요. 내가 손 넣고 먼저 맞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문자로 알림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문자로 온대요? 네. 아, 전화로 오는 게 아니고? 전화도 오나요? 아니, 몰라서 묻는 네. 거예요. 문자로 온다는 것은 아침 방송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장소나 이런 걸 정하는 모양이죠. 자, 네. 알겠습니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요구했는데도 여당 강경파가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와대하고 당 사이에 이견이 있다. 어느 쪽이 그립을 잡고 갈 건지 이른바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게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이파동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가라앉히기는 했는데 지난 22일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두 가지를 말했다고 전했어요. 하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 다른 하나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또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은 후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예. 여기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부분에 언론들이 밑줄을 그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잡음이 나지 않게 하라. 이걸 좀 확장하면 4월 재보선이 있는데 지나치게 과거의 추윤 갈등 같은 사태가 부각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석을 했으나 여당 강경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설치 법안을 상반기 안에 처리하겠다. 이 내용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대통령의 영이 먹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갔는데 여기에서 박 장관 임명장을 줄 때 대통령이 전반적인 속도 조절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으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또 발끈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영민 실장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자 그대로의 속도 조절이라는 말은 오고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외부로 이제 당청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같은 여당이고 뭐 정부를 하더라도 뭐 일사천리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그 개혁 이거에 더 먼저 중심을 두고 검찰 개혁에 또 수사청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좀 미루자 이렇게 속도 조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근본 취지가 흐트러진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를 통해서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예. 김경수 지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을 해서 당청 간에 불거진 검찰개혁 속도 조절 논의를 두고서 레임덕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자 아니 무슨 말이냐 레임덕 아니다. 대통령은 늘 국회 여당과 충분히 협의를 해왔고 이번 논란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레임덕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12월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했었고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른바 검찰개혁 관련 갈등과 피로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추윤 갈등.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해소한 것이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에요. 이 한마디로 조절이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정치 고수는 완급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속도 조절 가지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기라 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여당에서는 이제 급히 수습하는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 쌍방에게 좋지 않을 뿐더러 오늘자 조간들을 보면 뭐 죄다 일면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좀 논란이 되었는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그래서 당정 간에 혹은 당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도 글쎄 이게 속도 조절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의 말씀이 일상적인 당부로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경수 지사 역시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 레임덕 아니라고 했더니 항명이라고 한다.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뭐 야당은 레임덕 시작됐다 이렇게 뭐 공세를 피고 있어요. 근데 이 뚱크벨이 데이터 전문가 아닙니까? 예. 20년 이상 대통령 임기 마지막만 되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로 정성적인 내용, 과연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은 뭐가 늘 해왔던 이야기예요. 네. 대통령 레임덕 아니냐? 그러니까 레임덕으로 인식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니까 이걸 논란으로 또 예. 비화하고 있는 면인데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년 전 당시 문재인 의원이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파동에 대해서는 콩가루 집안이다. 위아래도 없다. 국가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 신현수 항명이야말로 콩가루 집안 위아래도 없고 국가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총공세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뭐 발언을 제가 다 일일이 해석하기 그렇습니다만 김영환 건과 신현수 건을 같은 건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냐. 네.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1536님께서 아까 배 수장 얘기한 대로 문자로 보내준다고 그러시네. 백신 맞는 65세 미만 등등 이런 걸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내셨어요. 네. 1536 청취자는 아마 대상자이신 것 같은데. 네. 또 1121님께서 일구성 연약한 배 소장 그만 좀 구박하세요. 구박한 적이 제가 없고 또 연약한 배 소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연약하죠. 연약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좀 튼튼해 보이고 오. 무거워 보이는데 말은 가볍고 또 아주 연약합니다. 외곽 내유?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념을 이유로 말이에요. 예비군 훈련 거부한 남성한테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박연미 기자님. 네, 개인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를 대법원이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외에 개인적으로 나는 폭력과 살인에 반대하기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겠다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허용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네. 대법원이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청년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 철학적 신념에 따른 경우에도 양심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해당이 된다고 봤다면 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해당 청년은 군복무는 현역으로 마쳤어요. 네. 2013년 2월에 제대를 했는데 예비역에 편입된 다음인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에 16차례에 거쳐서 이제 통지서를 계속 받았지만 가지 않은 겁니다. 나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요. 재판 과정에서 밝혔는데 자기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맞고 컸기 때문에 사람을 때리는 게 네. 극도로 싫고 이 민간인에 대한 살상 동영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념에 대해서도 이 병역 거부를 이제 허용한 건데 저 뚱크벨도 제대하고 이제 예비군 갔잖아요, 그죠? 저는 뭐 민방위까지 다 마쳤죠. 네. 저도 이제 뭐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네. 예비군하고 신념이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어야 된다는 신념. 아, 도시락 반찬이 괜찮았나요? 안양시가 또 예비군의 성지죠. 뭐 A급은 아니어도 뭐 예. B급 정도는 됐죠. 예. 뭐 그래도 좀 힘든 훈련하다가 그래도 중간에 도시락 하나 먹는 재미로 갔다 오긴 했는데 우유와 생수도 제공되지 않나요? 저 다닐 때는 우유는 안 줬던 것 같은데. 그 큰일 나는데. 그래요? 예, 집단 행동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유를 안 주면. 간결하게 합시다. 네네. 자,
그 과정이 근데 순탄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이 이제 신념이 양심적인 병역 거부라는 거 우리가 앞서 박연미 작가께서 말씀하실 때 종교적 이유도 있지만 신념이거든요. 근데 이 신념이 진짜냐 그것이 에이 가기 싫어서 안 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 판단할까요? 청취자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될 분이 이번 경우에는 이분은 병역은 이행을 했어요. 네. 근데 예비군 훈련에만 불참했던 것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인데 1심과 2심 다 무죄가 나오는데 1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냥 예비군 훈련 불참했다면 14번이나 걸쳐서 고발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이 사람이 그래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은 신념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예. 또 2심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 신념이 마다한다면 예비군 훈련 안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차라리 죄가 된다면 저에게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 교도소라도 갈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정도면 예비군법에서 이야기하는 신념에 따른 이유가 맞다. 네. 이렇게 진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지금 진정성이 보입니다. 지금 네. 배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네. 사탕 하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 자세하게 취재를 해오셨어요. 근데 배 소장님 네. 자세한 건 좋은데 그래도 좀 간결하게. 간결. 네. 자, 박 기자님 네. 앞으로 이제 비슷한 재판에도 이제 또 영향을 주겠죠. 네, 법원이 이제 그 병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변화되고 있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현역과 대체역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대체역을 이제 편입이나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현역 군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교도소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중환자를 보살핀다든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2,052명이 대체 복무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944명에게 허락을 했거든요. 근데 944명 중에 942명이 여호와의 증인 그 신도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일반인들의 개인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번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가 허용이 되면 병역 기피자들이 이걸 악용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네. 심사위가 이걸 심사한 결과 그렇게 파기돼서 기각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김근정 시청자께서 196님 우리 때는 도시락을 개인 지참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보다 더 선배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그 노란색 양은 도시락에다가 네. 엄마가 그 싸주시면은 예비군인지 민방인지 그거 간다고 네. 아빠 갔다 올게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럴 때는 많이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반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 말고 분홍색 소세지 반찬. 자, 2609님께서 커피 한 잔 좀 주세요. 화성시에서 붕어빵 장사하는데 날이 푹 해갖고 장사가 안 됩니다. 힘 좀 주세요. 갑자기 붕어빵 먹고 싶네. 갑자기 먹고 싶은데요. 요즘 1,000원에 몇 개나 주나 모르겠습니다. 세 개. 아니에요. 세 개. 예. 아니 1,000원에 그러니까 두 개일걸요. 대형 3개고요. 그 미니 붕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2609님 힘내십시오. 커피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수장 시사계 선동요와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구상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제 대선이 다가오기는 또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기본 시리즈로 승부를 보고 있다. 기본 시리즈. 예, 얼마 전에 기본소득으로 시작을 그러니까 했는데. 기본소득이었는데 이제 기본주택 중요합니다. 기본주택 기본주택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네. 몇 줄 몇 개 쳐요? 줄 하나요. 왜요?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네. 하나만 친다. 네. 지금까지 밑줄 친 거 중에 제일 낮은 것 같아요. 한 개짜리 없었던 것 같은데. 기본주택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보편적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줄기차게 또 주장을 해왔던 것이 이 지사였는데 기본 시리즈의 이제 중간판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소득, 두 번째가 이제 기본주택. 그 다음은 또 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하게 또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 궁금증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기본주택은 소득 상관없다, 나이 상관없다, 재산 상관없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자 여기 살 수 있는은 바이가 아니라 리브, 살 수 있는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주택의 개념입니다. 아 정말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정말. 아 근데 이게 북구라파 같은 곳에서는, 덴마크 같은 곳에서는 아이들이 2-3명 있고 그러면 주택을 제공을 해요. 아, 실제로도. 임대주택 같은 걸로 정부에서. 예, 30년 정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저출산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 공부 어떻게 시킵니까? 집 어떻게 장만합니까? 그렇죠. 이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딸을 셋을 둔 배종찬 소장이 아주 딸 둘에 하소연을 아들 하고 하나. 있습니다. 딸 둘이 하더라고요. 아 딸만 셋이 아, 이제 아니고요? 그 아들이 딸이 됐군요. 그랬어요? 딸아. 근데 북유럽 어디 갔다 와봤어요? 덴마크 갔다 와보셨어요? 아니 걸어서 세계 여행 봤죠. 아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서. 자, 근데 제일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삼은 거는 혹시 반년 뒤 당내 경선을 겨냥한 조치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해석을 또 피할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이 지사나 또 이 지사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 쪽에서 이건 뭐 그거 아니다. 그냥 국민들을 위한 거다. 하지만 그걸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또 이낙연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전국민 재난지급을 비롯해서 최근에 재정을 통해서 중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반발하자 아이고 참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대선전이 이제 슬금슬금 스물스물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어서 또 두 번째 기본 시리즈로 주택이 나왔어. 네. 세 번째 시리즈가 나온다면 기본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사탕. 사탕. 네. 박 기자님. 기본 일자리? 일자리. 저는 또 이 무겁당 대표로서 고기가 되지 않을까. 자고 오면. 고기. 네. 자고 오면. 기본 우리가. 고기. 네. 1일 1삼겹 이런 고기까지 건가요? 마시죠. 네. 그러시죠 뭐. 네. 미안합니다. 길게 해서. 조건 없는 장기 임대주택 뭐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기본 주택이. 네,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소득 자산 나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갈 수 있게. 야 박영미 네. 선덕여왕 체면도 없어 그냥. 야 바로 성대모사. 체면이 야 뭐죠? 카라멜 하나 드릴게. 헌신하는 분이야. 체면이 걸린 거죠. 체면이 먼저 먹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법안 발의는 친 이재명계의 초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습니다.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무주택자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자산 나이를 안 따진다는 건데요. 취약계층을 골라서 기존에는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게 이게 일종의 복지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형 기본주택을 간다. 이건 수혜 대상을 선별 안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 완전히 프레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 1조에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 안정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법안 발의를. 네. 이 안성 출신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럼요. 아, 제 고향 바로 옆 동네 살아요. 안성에 그래도 간판은 최일구죠. 아닙니다. 자 공급이 근데 충분히 돼야 이게 가능해지는 정책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공급이 실제로 돼야 가능한 정책인데 현 정부가 83만 원 공급안 내놓은 거하고 뭐 크게 추진하는 방향은 다르지 않은데요. 경기지사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다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만약에 법안만 통과되면 지사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2년 6월 안에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당내에서도 동의를 얻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게 어제 기준으로 당내에서 이 법안에 25명이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 당내의 기류가 어떻게 달라질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그렇군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왜 전기차 아이오닉. 예, 네. 발표한다고 MBC에서 뉴스를 좀 길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 네. 근데 보니까
전기차에 보면은 우리 박 기자님이 잘 아시겠네. 전기차 많이 봤죠. 불탄 거는 모델은 코나고 이번에 신제품은 아이오닉이. 그러니까 네. 하여튼 전기차에는 그 배터리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부품이 거의 없다며요. 그 본넷이나 그 뒤에 열어보면 부품이 거의 없고요. 테슬라는 그 배터리가 배에 있어요. 배. 자동차에 배 이 바닥에? 네, 바닥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부품업이 사라진다. 전기차가 그렇죠.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문제가 생기죠. 네. 예를 들면 배터리 뭐 엔진 오일 갈고 그러는 거 네.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정말 기본소득제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4차 산업이 본격화되고 AI 도입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기계에 밀려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기본소득이 좀 필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용은 좋은데 좀 짧게 하시라고 좀. 여보세요. 자, 참 미안합니다. 배수장 보고 맨날 간결하는데 제가 좀 그러니까요. 예, 미안해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 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1호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법안엔 소득, 자산, 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는 이것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선덕 박유미 작가님 깜짝 놀랐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아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훨씬 낫다. 박연미 기자. 주택을 네.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집이 있어야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러죠.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네. 기본이 되는 집이 있어야 된다. 네. 예. 자, 네 글자입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캡 배중찬 소장, 선동영,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